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1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선포해 군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군부 쿠데타 시나리오가 문건으로 다시 확인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공개된 계엄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 문건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익 제보로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문건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를 기억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긴박했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군 계엄 발동 징후가 있다는 폭로에 다들 설마설마하며 깜짝 놀랐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오바도 너무 오바한 거 아니냐라며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2017년에 웬 군부 쿠데타냐, 이게 말이 되냐라며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전방 군부대를 시찰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아무런 직도 갖지 않은 대통령 후보자라는 신분으로 군부대 시찰이라는 행동에 다들 의아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당시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었던 계엄령 발동을 막기 위한 일련의 야권 인사들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건 저만의 오바인가요? 지나고 보니 그 당시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었고 또 자칫하면 다시 군의 쿠데타로 제2의 군부 독재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려서 이를 어기는 야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이죠.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계엄군 배치 장소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요. 기존에는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국회,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촌과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리고 톨게이트, 또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시작해서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에 구체적으로 계엄군을 배치하고 계엄군이 부대별로 기동로를 어떤 식으로 통과해서 서울에 진입할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건의한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 문건에는요. 그리고 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건의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한교안 그 대표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허수아비고 무능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안보실장과 행안부 장관하고도 협의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NSC 갈로 열고 그리고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상정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판을 짰으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랐다 그래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권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 방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2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연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린 건데요.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검찰의 대응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의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 지시 윗선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핵심 당사자인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연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쯤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윗선과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한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에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그리고 2월 20일 그리고 D-Day로 잡았던 3월 8일에 이틀 전인 3월 6일까지 NSC에 4차례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 내용 공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공표하지도 않았고요. 조연천이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덮으면서 한교안 박근혜 등을 소환하지도 않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고요. 민간 쪽의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고 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저는 없다.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드러난 새로운 정황들. 다시금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군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울 따름이지만 이 사건에 황교안과 윤석열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검찰 동일체 원칙.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같은 거죠. 너 몇 끼야?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다시 또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과 황교안은 같은 검찰 선후배로 연결된 탄탄한 커넥션이었음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조차도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더럽고 추악한 검찰 카르텔 속에서 대한민국은 계속 유린당하고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더욱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 네,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문건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의명이 아니라 D-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탄핵.
이틀 선거 전에 이틀 전.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